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혈압은 점차 좁아지고 느려지면서 올라간다. 고혈압은 순환시키면 개선시킬 수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좁아지고 뭐가 좁아질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의 내경이죠. 이렇게 혈관의 내경이 이렇게 컸다가 혈관의 내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이 안에 흐르는 혈액들은 더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바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자, 느려지면서는 무슨 말일까요? 느려진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우리 인체는 혈액을 받아야 되거든요.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혈액을 빨리 받기 위해서 심장은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장이 무리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기 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근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비대의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커지는데 심장을 이루는 관상동맥은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심장은 혈액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장의 근육의 일부 부분에 피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죠. 자, 심장이 빨리 뛰다 보면 심장에도 피로가 오겠죠. 그리고 커진 심장은 빈껍데기인 심장이라는 거죠. 피를 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리고 가장 복잡한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뇌는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뇌졸중에 고요든 타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때 뇌경색이 오고요. 자,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뇌입니다. 뇌관은 굉장히 세밀하죠. 근데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높은 혈압이 망가진 뇌 혈관을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면 뇌출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했던 혈관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에 각종 찌꺼기들이 끼게 되죠. 찌꺼기들이 끼게 됩니다. 자, 찌꺼기 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도 뭔가 찐득찐득해요. 찐득찐득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찌찌찌 놓을 수밖에 없죠. 자, 이 혈관을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혈관은 좁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도 찐찐하고 염증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혈관을 이렇게 좁게 만들면서 혈액을 찐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죠. 그것을 바로 쓰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으로 고혈압은 순환시키면 개선시킬 수 있다. 즉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장이 이것을 보상적으로 강력한 압력으로 혈관을 때리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고 점점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혈관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딱딱해지면서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이 찐득찐득하고 염증이 많아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쓰리고라는 거죠. 자, 당뇨가 생겨서 혈관 안을 흐르는 당이 많아집니다. 혈관을 찌르게 됩니다. 혈관을 찌르는 못이 되죠. 그럼 혈관에 염증이 생기겠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이물질로 생각한 우리의 면역세포들, 백혈구들이 여기 또 달라붙고 공격을 하고 피가 나겠죠. 혈소판이 달라붙고 그러면서 혈관 안쪽이 점점 더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게다가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은 설탕, 기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점점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압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고혈압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고혈압은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혈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혈관을 더 좁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더불어 혈관에 굉장히 강력한 염증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오염된 환경,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부족, 비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관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장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혈관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염증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바로 혈관의 만성 염증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이 찐득찐득하고 염증덩어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만드는 원인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혈관 질환의 초창기부터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끊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 대부분의 혈관 질환의 누명을 지방에게 많이 덮어 씌웠는데 우리가 먹는 지방이 우리가 만드는 콜레스테롤에 기여하는 부분은 20% 정도예요. 나머지 80%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혈관의 동맥경화에 지방보다 더 큰 주범으로 작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입니다. 자, 당뇨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인슐린 수명이 얼마나 빨리 나빠지느냐, 인슐린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것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슐린을 잘 수호하고 잘 지키면 당뇨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도 당뇨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80세, 90세가 돼서 당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뇨 합병증이 발현되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기죠. 그래서 당뇨가 최대한 늦게 우리 몸속에 나타나게끔 우리가 인슐린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슐린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 많이 먹거나 인슐린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야 돼. 그거를 이제 우리 몸이 저장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탄수화물에 분해된 포도당을. 그래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거나 그다음 탄수화물 너무 빨리 먹거나 그다음 밤에도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어떻게 치료할 거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기름을 우리 몸속에서 빼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채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 섭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막는 채소 섭취를 늘리는 법 아주 쉽죠.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채소의 순서를 반드시 정해 놓으면 채소를 거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채소 섭취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을 해결하는 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S가 중요한데 첫 번째 S는 솔트, 소금, 너무 많은 소금 섭취를 좀 줄이는 겁니다. 적정량의 소금 섭취 필요하죠. 근데 너무 많은 소금 섭취는 우리 혈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S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고혈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혈압이 잘 조절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혈압이 굉장히 조절되지 않아서 오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생각을 너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을 다른 사람도 한다. 그렇게 조금 걱정의 상대화를 조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스트레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무시했던 수면입니다. 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혈관을 청소합니다. 특히 뇌혈관 청소에 가장 중요한 작용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생체 주기 리듬을 활성화, 동조화 시켜야 되는데 밤에 잘 때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불빛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반드시 자줘야지 인슐린이 청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가 낮아집니다. 코티졸은 밤에는 이렇게 깔아앉았다가 아침이 되면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또 안 올라가면 그게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줘요.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쭉 줄어들면서 이런 생체 주기 리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잠과 깨의 연속을 같이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리고를 잡는 서리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적은 적절한이거든요. 적절한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숨차고 땀나는 운동, 그리고 하루에 7,000보는 반드시 걷자. 당뇨 잡고 고지혈증 잡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혈관이 무리하지 않게끔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적정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정 근육이 더해진 적정 체중이 중요하겠죠.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적정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에서 채소, 고기, 밥, 고기, 단백 섭취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요. 최근에 좋은 단백 제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신경 써서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루에 7,000보 걷기입니다. 하체 근육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손도 털어주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 근육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손목을 좀 무리해서 손목이 다쳤는데, 이거 한 부분의 관절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몸에 힘든 부분을 느낍니다. 근데 지금 털고 보니까 조금 이제 좋아지거든요. 자꾸 이렇게 털어주고 펴주고 근육을 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적정 수분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우리의 혈액을 이루는 것은 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90%는 만성 탈수 상태거든요. 안티물, 반대물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세요. 적정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하루 8번의 물 섭취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고혈압은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생긴다. 고혈압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킴으로써 좋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혈관은 직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넓게, 그리고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이 깨끗한 어떤 청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항염증 전략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생생한 혈관을 가지신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